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세 의무자를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어떤 분이 납세를 해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이어서 원조합원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경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정리해 드릴 텐데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취득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건축물 분에 적용되는 원시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에 관하여 정리해 드릴 텐데요.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건축물 분에 적용되는 원시 취득 세율에 관하여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되는 내용인 아파트 토지분에 적용되는 유상선괴 취득 세율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들을 경우에 있어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을 탑재해 두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경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요,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에 관하여 정리할 텐데요. 이 주제에 관하여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약속하였고요. 약속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과세 의무자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적혀있는 내용은 아래에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식 약칭은 도시정비법이고요. 더 줄여서 통상적으로 도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이에는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 건축물과 토지로 나누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 소유자가 성계 취득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상 성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는 말입니다,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14일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6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부칙 제2조에는 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잠시 보류해 두었던 이 내용까지 이제 정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요, 납세 의무가 없었다는 것일 겁니다. 납세 의무가 없었다는 것일 겁니다. 즉 면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는 2023년 3월 14일 위와 동일한 날짜에 일부 개정된 것이죠. 일부 개정된 것에서 말입니다. 법률 제1923-2호에서 말이죠.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부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삭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모든 내용 핵심적인 것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부칙 제2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에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즉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요. 이쯤에서 핵심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취득세를 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화면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우리는 재개발 사업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하여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제 그 두 번째인 원조합원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 경감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경감은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또한 2023년 3월 14일 일부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법률 제1923-2호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았던 내용이죠. 제74조 동일한 조항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것과요. 제5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나머지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 말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원조합원은요, 취득세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통일시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나머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즉 원조합원께서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는 취득세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 기한은요, 부칙 제2조에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가목과 나목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서요, 60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나누어서요, 이들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 그리고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 또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5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핵심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에 관한 세 번째 내용,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취득세에 있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취득일이 되는 것이죠.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말이죠,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다라고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가로 쓰고의 내용은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요합니다,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3조입니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네 번째 내용, 아파트 건축물 분에 적용되는 원시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물 분에 적용되는 원시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두고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건축물 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처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라고 지방세법 10조의 4 제1항, 여기도 제라는 것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겠네요. 편집 과정 중에 제가 빠졌네요. 제 10조의 4 제1항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핵심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니까요.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란 말이죠.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란 직접 비용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접 비용에는요, 이처럼 10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말입니다. 편의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는 생략을 하였는데요. 제1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이 있고요. 제2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호, 제2호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금융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민원 신청을 하여서 2024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받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신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에는 말입니다. 이것과 연결된 내용이죠.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용이라는 것은요, 직접 비용, 즉 직접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간접 공사비도 포함될 것이고요. 이에는 금융 비용도 포함될 것이고요. 부담금도 포함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담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알아도 나쁠 건 없을 겁니다만은 지나치게 자세하게 정리하려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며요.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은 말이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납세자 및 조합원이 되겠죠. 과세권자인 바로 구청이 되겠죠.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납세자 및 과세권자인 해당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에 관한 5번째 내용, 즉 마지막 내용인 아파트 건축물 분에 적용되는 원시 취득세율과 이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아파트 토지분에 적용되는 유상승계 취득세율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축물 분에 적용되는 원시 취득세율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율은 2.8%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율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이러한 내용 검색해 보시면 금방 그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득세분은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2%입니다. 취득분은 2%입니다. 그럼 2.8% 가운데 있어서 취득분 2%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등록분에 해당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0.8%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건축물 분에 적용되는 원시 취득세율은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 그 규모의 기준에서 볼 때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으로 나누고요. 주택 이외의 경우는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러한 규모에 따라서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부가세로서 등록분 0.8%라고 말씀드렸죠. 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럼 0.8%의 20%는 0.16%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 부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2.8 더하기 0.16 그 결과값은 2.96%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및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부가세로서요, 취득분 2%의 10%인 농어촌 특별세 그 결과값은 0.2%가 되겠죠. 이것과 등록분 0.8%의 20%인
지방교육세 0.16%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부가세만 그 결과값을 도출해 보면은 0.36이 될 것입니다. 그럼 2.8% 더하기 0.36의 결과값은 3.16%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가세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이 되겠고요. 후자는 당연히 농어촌특별세 관련 규정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토지분에 적용되는 유상 성계 취득세율은요 4.0%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요 당연히 취득분 2%일 것이고요. 그럼 4%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등록분이 될 텐데요. 등록분 또한 2%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토지분에 적용되는 유상승계 취득세율 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로서요. 취득분 2%의 10%인 농어촌 특별세 그 결과값은 0.2%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등록분 2%의 20%인 지방교육세 그 결과값은 0.4%가 될 것입니다. 라는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럼 부가세만 더하기를 해보면요. 0.2 더하기 0.4는 0.6%가 될 것입니다. 이란 0.6% 더하기 4%를 한 결과 4.6%라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